네, 이번에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지표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다 보조지표들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다 활용하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내용도 다 모르고 좀 중요한 보조지표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MACD,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슬로우 패스트, 일목균형표,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외국인 기관수급 매수, 신용잔고, 그리고 CCI, DMI, 요 정도인데 요거를 한 4번에서 5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그 보조지표라는 건 결국은 후행성이거든요. 후행성이라 하면은 반대말이 이제 선행성인데 앞에 거를 예측한다고 생각을 하면 선행성인데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지표들은 이미 나온 캔들과 이동평균선들을 산수를 잘 했을 때 나오는 게 보조지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방향을 어느 정도 확 예측 혹은 준비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이 보조지표가 무조건 사라는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고, 이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좀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후행성 지표긴 한데 거래량 혹은 거래 대금은 약간 선행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저점일 때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건, 그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뭔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적인 성격이 조금 있고, 그 다음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건데, 일목균형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대가 있고, 구름대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행성을 띠긴 하지만 결국은 후행성입니다. 후행성이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MACD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MACD라는 건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인데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 지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MACD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MACD라는 건 결국 지난번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드렸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MACD의 기본적인 값은 12일 이동평균선 빼기 26일 이동평균선 값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평균에서 5, 20, 60, 120 하고는 좀 다른 12일 이동평균값, 26일 이동평균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요거를 설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자로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요게 절반 일을 해서 보통 한 5일, 10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0일, 20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시그널이란 값은, 요 시그널은 9일 이동 평균 값을 말하는 거고, 요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MACD 값에서 시그널 값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무슨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니까 매수 신호는 MACD 값이 0 위로 올라갈 때, MACD 값이 0 위로 올라갈 때 요런 지점, 그리고 요런 지점이 매수의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매도는 사실 매도가 제일 어려운 건데, 매도는 원칙적으로 MACD로 따질 때는 MACD가 0 밑으로 내려가거나 MACD가 시그널 값을 데드크로스 할 때, 이런 때 매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MACD 값하고 시그널 값의 그 이격이 많이 발생할 때, 이때부터 좀 팔아야 된, 조금씩 분할 매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혹은 상승할 때 MACD 값이 0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할 때, 이렇게 값이 상승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MACD 값이 시그널 값, MACD 값이 시그널 값을 골든 크로스 할 때, 근데 보면은 MACD 값이 0 위로 상승할 때랑 골든 크로스 값이 거의 똑같죠.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될 텐데, 여기에서 매수를, 이 캔들 빨간색 긴 장대 양봉 캔들 이후에도 사도 되지만, 사실 여기서 잡긴, 이 자리에서 잡기는 쉽지가 않죠. 보통 여기서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벌써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잡는 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볼 만한 거죠. MACD가 맞다, 골든 크로스나 뭐 0값 위로 올라간다 무조건 매수가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에코프로를 볼게요. 일단은 지표 추가를 MACD, 저는 MACD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대략 이동평균선만 봐도 대략 감이 와야 되는 거죠. 오래 해보면. 네이버 최근 주가를 보면 이게 약간 횡보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보면은 이런 지점, 이런 지점, 이런 지점에 매수할 수 있고, 여기도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는 여기서 떨어졌으면 이제 여기서 하락하는 건데, 다행히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가서 저희는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제법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게 다시 이렇게 수렴하고 다시 올라갈지, 데드 크로스 나서 조금 횡보할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이게 맞는 게 아닌 게, 에코프로는 MACD 값이 여기 급등하기 이후로 여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양의 값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만 빼고는. 그러면 여기서 언제 팔 거냐를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처음 이제 그런 MACD 값이 매수 신호를 줬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실제로 매도를 본다면은 여기서는 매도를 다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가격대가 끝이라고 봤거든요. 여기 근처에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쌍봉일 때 보통 여기서 주가가 밀리면 많이 올라봐야 여기서 다시 밀리거든요. 여기 와서 다시 밀리는데, 여기 잠깐 바닥 기다가 다시 올렸죠. 이런 건 잘 없는 차트인데, 여기서 더 해서 이제 150만원까지 갔긴 했는데, 여기 이후로 들어간다는 건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여기서 벌써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서 여기까지 갈 거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쌍봉을 찍고 나서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간다?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처럼 여기서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 여기서 MACD가 시그널을 골든 크로스 하는 시점을 따서 다시 올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표만 가지고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거의 힘들죠. 그래서 MACD라는 거는 요 이동평균 값을 가지고 매도 할 수 있는 거를 말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뭐 행보하다가 이런 추세일 경우에 가능한 거지, 추세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거의 안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보면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는 와중에 이런데 들어가봐야,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봐야 얼마 상승 안 하고 그냥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고점에서 해봐야 여기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세 하락인 거는 별로, 기본적으로 주식 종목에서 추세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상식이에요. 이런데도 뭐 사실은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보는데 안 가죠. 얼마. 추세 하락일 때는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골든크로스하고 MACD가 0값으로 올라왔는데 얼마 안 가죠. 얼마 안 가기 때문에 추세 하락일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수 매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에 대해서는 보지 말자가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MACD는 이걸로 10분 끝났습니다. 끝.